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사이킥 하프타임. 200만 요정 오윤혜 씨 어서 오세요. 아우 욕심이 가시네. 150만 찍고 200만 갑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방송 마치고 그 뭐 시사 주간지에서 네. 일하시는 전현기 편집장님들을 뵀는데 네. 오윤혜 씨 칭찬을 진짜 아 진짜 그러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평범한 이제 보통 생활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날것의 생생한 질문을 네. 어쩜 그렇게 잘하냐. 아니 지식인들은 지식인끼리 만나서 방송하고 끝나고 밥 먹으니까 우리가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놀라셨대요? 아니 그 정말 신의 한 수다. 저의 그러면서 원초적인 질문에. 그게 날것에 아주 생생하고 정말 네. 속 시원한 질문 자체가 속이 시원하다. 네, 칭찬이죠? 예, 예. 네. 그리고 두 사람의 티키타카도 참 좋더라. 이런 네, 또 좋았습니다. 칭찬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제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 이야기하면서 네. 저 오류가 하나 있더라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네. 이분 얘기하면서 서울대 축산과 나오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서울대 축산과 나오신 게 아니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니까 고려대 법학과 나오셨습니다. 아, 네. 고려대 법학과도 도로공사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 싶은데요. 네. 서울대 축산과 나오신 분은 따로 계셨습니다. 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님이십니다. 아, 축산과 나오셨고 지금 인천공항. 이분은 그 삼선 국회의원이시고요. 네. 이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전 사장은 김경욱 국토부 제2차관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근데 원래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인데 미리 사퇴를 하고 이학재 서울대 축산과 나오신 이학재 사장이 갔는데 이분이 직접적 권력으로부터의 직접적 압력은 없었지만 발생한 여러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인사권자 즉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사퇴한다라는 네. 말을 남기고 사퇴하신 후 서울대 축산과 나오신 이학재 사장님이 전 의원님이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가셨다. 예,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네, 정정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후면은 강서구민이 되기 때문에 이 네네. 강서구청장 투표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러시죠. 11월 달에. 네, 이제 네, 한 달 강서구로 차이로 이제 가신다고. 투표권은 없습니다만은 네네.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단톡방이나 이런 데 조금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아, 벌써. 저는 거기서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네네네. 많은 사람들의 이제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네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네네. 합니다. 우선 김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60 월세에 살고 계시면서 이제 성담 분당이나 성수동에 각각 두 채에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신고한 액수가 한 10억인데 네. 사실 실거래가는 신고액보다 보통은 이거는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니까 네. 그거보다 한 뭐 30-40% 높다라고 언론에서 이미 실거래가를 또 이렇게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10억으로 어쨌든- 신고됐지만 13억에서 아. 16억 사이. 선거구에서는 월세 살지만 어쨌든 선거구 밖에서는 20억 가량의 그래서 아파트를 아까 보유하고 있는. 장윤성 기자가 김태우의 집은 어디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궁금했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1번 진교훈 후보 그리고 2번 김태우 후보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 팜플렛을 보면은 예. 앞에는 똑같이 번호랑 이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제 뒤에 보면은 각자 하고 싶은 말 이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부터 작년 지방선거 때부터 조금 민주당한테 느꼈던 아쉬움이 네. 공약이나 하고 싶은 말은 심플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진교훈 후보 팜플렛 뒷면은요 논문이에요. 논문이 깨알 같은 한 100줄이 그러니까 본인이 뭘 했는지 알겠는데 이거는 논문 수준이다. 이거를 진짜 심플하게 바꾸지 않으면은 제가 그거를 어떤 단톡방에서 저는 말을 안 하니까 어떤 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분 때문에 반박하고 싶어서 그걸 캡처해서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사실이야. 근데 너무 깨알같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일일이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런 공약이라든지 현수막도 좀 직관적으로 걸어야 되고 좀 SNS 관련된 선거 운동도 좀 활발히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좀 이제 공약도 돈 냄새가 얼마나 많이 풍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투표가 달라지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작년 대선을 통해서 뭘 알았습니까? 뭔가 대의 명분보다는 내 어떤 개인의 어떤 재산 증식이 더 우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네네. 그러면 공약도 심플하면서 돈 냄새가 좀 풍겨야 되는데 아니 분명히 진기현 후보도 돈 냄새가 풍기는 공약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은 좀 뒤로 소심하게 놔두고 네. 조금 앞에 내세운 것들은 돈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데 이 김태우 후보는요. 우선 빌라가 아파트가 되는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를 실현하겠다. 그리고 뭐
강남급 학원과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를 강남으로 다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공약들이 많이 있고. 강서를 강남으로? 네. 그리고 이제 진기현 후보는 이제 대장 홍대선 조속 착공 추진. 이거는 이제 두 후보가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 이제 공약 중이긴 한데 강서 구민들이 아마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를 김태우 후보는 굉장히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이제 진기현 후보는 생각보다 좀 조용하고 그리고 강서구 달빛 어린이병원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어린이병원? 네, 이런 좋은 진겨운 후보가? 예. 네, 이런 좋은 공약들이 많은데 이제 뭔가 돈 냄새가 많이 나는 이런 공약은 확실히 김태우가 많다. 그래서 조금 더 심플하고 논문이 아니라 조금 더 팜플렛 같은 것도 심플하고 현수막도 직관적이고 또 이제 SNS를 통한 뭐 쇼츠라던가 이런 선거 운동들도 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그 후보를 남겨봅니다. 그 진교훈 후보든 또 김태우 후보든 후보를 설명할 수 있는 간결하고 심플한 이미지와 메시지가 네. 전달이 돼야 사실은 수용자인 유권자들도 비교를 분명하게 할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을 편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느 후보를 선택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선택해야 되는데 네. 아는 데까지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한 후보의 공보물은 맞아요. 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실. 대장 홍대선 이거는 김태우 후보만 지금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공방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게 사실이 아니라는 팩트 체크를 해주려면 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너무 깨알 같아가지고 찾기가 힘들었다. 다들 좀 분발해주시면 좋겠다. 뭐 나온 공보물을 이제 바꿀 수는 없겠지만 네.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내년 공천 때도 정말 예. 좀 심플하게 알겠습니다. 네, 갔으면 좋겠다. 아 역시 예비 강서 구민으로서 네. 꼼꼼히 살펴본 네. 두 후보의 선거 공보물 비교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 보니까 제 주식이 다 파란색인 거예요. 아니 뭐 전쟁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진짜 연휴가 주가 완전히 떨어졌죠. 네, 연휴가 끝나고 그냥 기분 좋게 상쾌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코스피는 2%, 코스닥은 4%로 급락을 했어요. 진짜 네. 국내 증시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얼마 전에 물가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네. 맥주도 오른다고 하고 이쯤 맥주가 되면 오르죠. 기름값도 지금 이제 1,800원대를 가고 있단 네, 말이에요.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정부가 조금 비상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계획이 있습니까? 아, 오늘 나왔던 얘기는 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조금 바닥 민심이 안 좋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네. 그래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라는 걸 여러 차례 했는데 네.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보다 민생 체감 경제 중심으로 민생 경제 중심으로 이슈를 좀 바꿔서 네. 개최를 하겠다라는 대책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가 외교고 외교가 경제다. 아, 네. 특히 방산, 에너지, 사회 간접 자본 등 대형 수주를 대통령이 대한민국 세일즈맨 1호 맞아요. 세일즈맨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따왔는데 네. 그 고백을 또 하시더라고.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착수가 안 되고 있다. 아 그래요? 그때 MOU 체결은 열심히 했는데 사우디랑도 그렇고 네. MOU 체결은 열심히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착수가 안 되고 있으니 그 착수 시점을 빨리 당겨야 된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돼. 우리가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아직 착수가 안 됐는데 보니까 우크라이나 지원 등 이 약속했던 금액들은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뭐 예산이니까 정부 예산으로 그 가는 거니까 그거는 뭐 순서에 따라 착착착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외교 성과가 많은데 외교 성과가 곧 경제 성과로 네네. 이어질 건데 네. 이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요런 게 이제 어제 오늘 나온 기네스북으로 충분히 홍보가 됐거든요. 그 단어 하나로도 정말 네, 열심히 돌아다니시고 있구나. 코피 터져가면서 네. 어제는 또 장성민 무슨 특별보좌관인가요? 이분이 육개장 한 그릇 먹고 네. 한 10명 이상의 정상을 정신없이 만났다. 지난번에 유엔 총회 갔을 네. 때. 육개장 한 그릇도 못 먹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더 분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하이킥 대기실에서도 뵀었고 하프타임 때도 잠깐 들어오셨는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분 SNS 화제가 전 됐습니다. 중앙지검장이시죠. 자,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에 비견된다라고 말했다가 법무부의 감찰을 받게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공산 전체주의가 따로 없다라고 쓰신 건데 이게 감찰거리가 되는 건지 이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간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셔서 하신 말씀 그것 때문에 지금 감찰받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그 균형 감각을 상실했다. 공무원이 특히 검찰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된다. 즉 의심받을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가 교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그 감찰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요. 이성윤 그 전 중앙지검장도 얘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조선일보 방상훈 일가 그다음에 중앙일보 홍석현 등과 술자리 가졌던 게 이건 언론에 다 보도가 됐어요. 당시 조선일보 측이나 방상훈 일가나 중앙일보 측은 심지어는 중앙지검에 사건도 있었어요. 사건 관계자와 술자리를 갖고 또 보도에 따르면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만날 때는 관상가랑 같이 만났다는 얘기도 언론에는 보도가 된 바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따진다면 실제로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 사람과 만난 사람은 이성윤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지금 그 당시 전 중앙지검장 감찰받지 않았습니다. 징계받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유라기보다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감찰이 사람을 표적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적으로 감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그런 또 분노를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은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럼 3부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민주당 박주민 의원 각각 연결해서 원내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앞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